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성공은 당신이 달려온 거리보다 얼마나 꾸준히 달렸는지에 달려있다. 빌 보어만. 감사 스마일도 앞으로 더 꾸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꾸준하게 어떤 것을 갖다가 행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내 마음의 파라다이스님께서 GTX-A 25년 조기 개통, 물론 25년 조기 개통이 안 될 수도 있고 26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던 혁명을 계속 믿지 않고 딴지 걸 때 감스님은 그 가치를 잘 알아보고 소개했던 영상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제 개통한 지금 그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11시 20분에 킨텍스역에서 출발해서 명동 성당에서 미사 보고 명동 교자에서 칼국수 줄 서서 먹고 서울역에서 쇼핑하고 디저트 먹고 집에 복귀했는데 2시 반이더군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요즘에 우리 점심에 뭐 먹을까 하면 서울 가서 먹고 슝 귀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동네에서 맛있는 집 너무 많죠. 새로운 식당 탐구를 좋아하는 편이라 지금은 많이 나가지만 우리 동네만의 매력도 커서 결국엔 혼합해서 이용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침에 GTX-A 관련해가지고 제가 1년 전부터 그리고 6개월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부정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남겨주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부정적인 댓글 남길 시간에 더 긍정적인 것 하나 더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25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순인데요. 서울이 4,500, 경기 세종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 가격이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자료가 24년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 기준이라고 하면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25년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파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느껴지니 파주교통. 일단 파주교통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문득 고양시와 파주시가 다른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파주시에는 파주 LCD, 파주 LG 디스플레이 대단지가 있고, 또 LG 이노텍이라는 규모는 작지만 LG 디스플레이만큼의 거의 매출을 갖다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어쨌든 간에 파주와 고양시가 다른 딱 하나 이유, 파주에는 대기업이 있고 고양시는 대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 올해 잘 돼서 추진되어서 고양시도 SK든 현대든 예를 들어서 롯데든 어떤 대기업이라도 좋습니다. KT든 정말 고양시도 파주처럼 대기업이 꼭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어제 또 대곡역을 지나오면서 아직 대곡역 주차장은 아직 완비가 되지는 않았다. 아직도 지금 공사가 아직 딱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는 모습이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파주 GTX-A 운정중앙역은 정말 그 버스 환승이 너무 용이하게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대곡은 주차장도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주차장이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라도 좀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파주를 다녀오면서 대곡을 또 경유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곡역을 갖다가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양시의 교통, 그리고 또 서북부의 교통혁명이 이제 현실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땅짚고의 동탄은 시큰둥, 파주는 천지개벽, GTX-A 개통, 상반된 평가 나오는 4가지 이유. 여기가 지금 제목은 4가지 이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3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2가지 이유를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던 3가지 이유 플러스 2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혁명. 저는 교통혁명을 떠나서 저는 서북부의 교통혁명이다. 물론 교통혁명이 경기도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맞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서동탄 구간보다 서울 운정중앙 구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통혁명이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또 실제 GTX-A를 타고 난 이후에 2주 정도 지났는데 정말 더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의 배차 간격 10분보다 배차 간격이 6분대로 또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삼성역 무정차로 인해 가지고 개통 직후에 상반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남부 그다음에 서부권이 삼성역 무정차 때문에 두 곳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동탄 수석 1단계 구간보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2단계 구간은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일단 반쪽짜리, 천지개벽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쪽짜리다. 하지만 GTX-A 노선 개통 직후에 남부권과 북부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부권 분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경기 서부권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권도 경기 동남권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3가지 원인을 땅집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드리고 이야기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수서 동탄 개통을 하고요. 24년 운정 서울역 개통, 그 다음에 26년 전 구간 운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내부 공문에서는 25년 하반기에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25년 12월이나 26년 1월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의미 없고요. 저는 늦어도 26년 상반기에만 정말 수서역을 갖다가 한 번에 삼성역 무정차로 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정말 클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28년에 삼성역 개통은 계획대로라고 하면 28년에 개통을 하겠지만 저는 27년에 2호선 연결 통로로만 해서 삼성역 정차를 갖다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2030년 창의역 개통이 이제 마지막 이제 완전 정말 창의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GTX-A 개통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또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일단 열어놓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삼성역 무정차가 가는 이용률 쉽게 말해가지고 삼성역 무정차로 인해가지고 수서동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서울 운정중앙역 구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이용률을 떠나서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배차 간격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용인에서 정말 수서나 강남을 접근하는 게 GTX보다 더 편리한 수단 신분당선도 있고 수인분당선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으로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으로 오게 되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더 적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같은 노선인데 배차 간격이 달랐다. 이거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운정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수서 구간까지는 말 그대로 독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구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로를 갖다가 공유하지 않고 순수하게 GTX-A 노선으로 이제 건설이 되지만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SRT랑 공용을 갖다 하는 구간 노선을 갖다 같이 쓰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아무리 빨라도 정말 15분 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구간은 5분으로 배차할 수도 있고요. 6분, 3분, 4분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사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힘들겠지만 또 물론 경제적인 것도 또 있겠죠. 그 정도로 배차 간격이 지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배차 간격 때문에 정말 6분에 한 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딱 개통하기 이틀 전에 6분에서 배차 간격이 10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10분도 혁명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올 전반기에 6분대로 해가지고 배차 간격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버스에서 바로 열차까지 복합 환승센터를 갖다가 이것도 영향이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어제도 파주를 제가 일 때문에 좀 방문을 했는데,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자기들도 이제 개통해서 운정중앙역을 가서 봤더니 버스 노선으로 해가지고 바로 지하 1층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운정중앙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얼마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고, 여기가 또 환승역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운정중앙역 단일역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봤을 때 서울역에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고 연신내역도 없고 대공역도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GTX-A 앞으로 물론 동탄역도 들어올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재는 정말 운정중앙역밖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뿐만 아니라 파주시 인접에 있는 여러 인접에 있는 곳에서도 지금 운정중앙역을 갖다가 오기 편해졌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그 세 가지 이유에다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라이브 시간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감사스마일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서울역, 그러니까 11이 일자리 지역으로 바로 환승 없이 또 연결될 수 있는, 물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물론 3호선이라든지 뭐 4호선이라든지 1호선으로 환승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빨리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일산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 중심이라든지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일산선으로다 보니까 배차 간격도 그렇게 촘촘히 안 돼 있고, 그리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도 좀 길지만 또 어떤 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일단 열차가 또 중단되는 경우도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짜증 노선에 확실한 대체를 갖다가 지금 GTX-A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GTX-A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GTX-A의 그런 파급 효과가 물론 수서동탄 구간에 비해 가지고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이유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들이 이제 더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대폭적으로 이제 향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GTX-A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호객 노노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GTX-A 노선 개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칭찬이라든지 사람들의 그런 실제 이용 후기를 보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지금같이 아무도 내 집 정만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구이라든지 심지어는 삼성벨트에도 지금 매수 문의가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님의 기사 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GTX-A로 22분 호재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물론 뭐 파주 운정의 대단지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힐프아가 있는데 월별 거래량은 12월 달에 25건에 그쳤지만 지금 1월 달 거래량은 아마 12월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상승장 진입 후에 빠르게 반응 속도가 지금 빠른 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지난번에 뭐 리틀뱅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스마일도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뭐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통하고 난 다음에 실제 한번 타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개통 2주 지나고 나니까 일단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특히 이제 1월 말쯤에 설 명절 전에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개통하기 전보다는 가격이 물론 호가일 수도 있고 뭐 실거래 가격이 아직 찍혀져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개통하기 전보다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섣불리 지금 바로 결정을 갖다 못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교통호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타당성 평가라든지 착공 때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GTX A만큼은 아직까지 뭐 수소역도 지금 아직 남아 있고 삼성역도 남아 있고 동탄까지 한 번에 또 내년 이맘때쯤에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제 이야기에 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의 뭐 내 상황이라든지 또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 집을 장만했을 때 2년, 4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결정해도 운정중앙역이든 킨텍스역이든 대곡역이든 연신내역을 갖다가 물론 역세권 아파트가 가장 좋겠지만 역세권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3호선이든 경의중앙선이든 아니면 버스이든 환승이 좀 영위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샀던 금액보다 내려갈 일은 정말 1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15년, 16년째 지금 현장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유튜버이고 너가 부동산을 뭘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운이 좋게 은평뉴타운에 2008년도, 9년도, 2009년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8년 전에는 이제 은평뉴타운의 그 판자촌을 갖다가 봤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 이렇게 은평뉴타운 1지구, 2지구 입주를 하면서 그 이듬해쯤에 삼송이라든지 원흥에 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삼송에 있는 택지 개발이 또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부동산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줄기차게 이야기하잖아요. 줄기차게 제가 2019년도부터 하루라도 빨리 내 집 장만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갖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는 것은 뭐 제가 뭐 그런 것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 드리진 않지만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 집 한 채가 정말 오르든 떨어지든 그게 정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소유하는 게 정말 큰 사치고 여러 가지의 뭐 그런 것들이 뭐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일단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1억의 가치랑 지금의 1억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그래도 덜 관심 가질 때 만약에 설 명절 지나고 더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하면 지금의 뭐 이런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또 지금의 호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호갱노노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금액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제가 아침 방송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GTX-A가 서북부의 교통혁명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늦추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GTX-B, C를 갖다가 기다리지 마시고 GTX-A 지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